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사랑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딸 셋을 둔 딸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세 딸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세 딸을 불러앉혀놓고 말을 꺼냈지요. 이제 너희들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돈은 없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는 너희들 나이만 계속 먹을 텐데 좀처럼 집안 형편이 좋아지질 않는구나. 이 아비의 능력으로는 너희들 모두를 시집 보낼 수가 없단다. 그러니 각자 나가서 신랑감을 구해오도록 하거라.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에 세 딸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짐을 꾸려 신랑감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막상 길을 떠났지만 당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세 딸은 나무 세 개를 베어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딸의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갔고 둘째 딸의 나무는 서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의 나무는 두 언니와는 달리 길이 험하게 이어져 있는 산길인 북쪽으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딸과 둘째 딸은 평평한 길로 들어섰고 셋째 딸은 산길로 들어섰지요. 산세가 어찌나 험한지 막내딸은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울음이 터지고 말았고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산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잃고만 막내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분명 돌부리에 걸려 산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아주 근사한 방에 자신이 누워있는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 푸짐한 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딸은 깜짝 놀랐지만 허기도 너무 지고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쥐들이 차려온 밥상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자 쥐들 무리 중에 왕관을 쓴 쥐 한 마리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처자는 그 험한 산길에 혼자 쓰러져 있던 것이오? 덕분에 제 목숨도 구하고 이렇게 맛있는 밥상까지 대접을 받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막내딸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려. 나 역시 외롭게 사는 몸인데 처자만 괜찮다면 나랑 여기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어? 그렇게 막내딸은 쥐 신랑의 극진한 보살핌에 서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5년 전 집을 떠나오며 언니들과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집을 떠나온 지도 5년이 지났구나.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언니들도 나처럼 좋은 신랑감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모두들 너무나 그리워. 그렇게 막내딸은 쥐 신랑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요. 쥐 신랑은 5년 만에 친정에 가는데 어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냐며 푸짐하게 고기와 과일을 보따리 한가득 싸주었습니다. 두 언니들도 약속을 잊지 않았던지 막내딸이 친정집에 도착하니 이미 두 언니도 와 있었지요.
첫째 딸은 포조를 신랑감으로 얻었고, 둘째 딸은 장사꾼 신랑감을 얻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막내딸은 도저히 신랑이 쥐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막내딸에게는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신랑이 농사꾼이지만 너무 잘해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세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지요. 우리 딸들 정말 장하구나. 모두가 좋은 신랑감을 잘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어. 너희들이 그리 떠나고 우리도 더 열심히 일했더니 살림살이가 그동안 많이 나아졌단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한테 물려줘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첫째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희 세 딸 중에 누가 제일 능력이 있는 딸인지 내기를 해서 내기에 이긴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세 딸은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가 떡을 가장 맛있게 만들어 오는지 내기를 하게 되었지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 떡을 만들어 3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딸은 3일 동안 정성을 다해 부모님께 드릴 떡을 만나게 빚었고 떡 바구니를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첫째 딸이 만들어 온 떡도 둘째 딸이 만들어 온 떡도 다 맛있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딸이 만들어 온 떡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쿠, 아버지랑 어머니는 옛날부터 그저 막내딸만 이뻐하신다니까. 내기 하나로 정하는 건 좀 그러니 내기 하나를 더 하는 건 어때요? 순간 심술이 난 첫째 딸이 내기 하나를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내기는 누가 가장 배를 잘 짜오는지 배짜기로 우열을 정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첫째 딸과 둘째 딸의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막내딸이 짜온 배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 번의 내기가 모두 막내딸이 잘하는 것이라 공평하지 않다며 마지막 내기를 해 최종 승자를 가리자고 말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5년 전 일을 기억하시지요? 저희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신랑감을 구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내기는 누가 제일 훌륭한 신랑감을 찾았는지 신랑감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좋겠어요. 둘째 언니의 말을 들은 막내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떡도 잘 빚고 배도 잘 짜는 완벽한 막내딸이었지만 막내딸에게는 가족들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기에 쥐 신랑을 어찌 가족들에게 소개하나 싶어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두 언니들은 이런 막내딸의 속사정은 전혀 모른 채 이번 내기는 자신이 있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지요. 자신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신랑이었지만 쥐 신랑의 모습을 친정 식구들이 보게 된다면 뒤로 넘어갈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막내딸은 가족들이 뒤로 넘어갈지언정 더 이상 쥐 신랑을 숨길 수만은 없어 쥐 신랑을 조그만 가마에 태우고는 친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는 개울가가 하나 있었는데 며칠 전 비가 많이 내린 후라 개울물이 제법 불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혹여라도 가마가 물에 빠질까 싶어
조심조심 개울물을 건너는데 그만 물살이 너무 빨라 쥐신랑을 태운 가마가 물에 빠지고 말았지 뭡니까. 그 광경을 보게 된 막내딸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물속을 휘저어 보았지만 쥐신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졸지에 쥐신랑을 잃어버린 막내딸은 너무나 슬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지요. 서방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괜한 내기를 해서 서방님을 공경에 빠뜨렸어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꼭 살아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한참 개울가에 앉아 울고 있는데 막내딸이 눈앞에 웬 장정 여럿이 황금으로 만든 가마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마 안에서 왕관을 쓴 남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자신을 나지막하게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막내딸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쥐신랑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대체 뉘신데 제 남편처럼 저를 부르시는 것이어요. 나요. 바로 내가 당신 남편이요. 쥐신랑은 그동안 나쁜 마법에 걸려 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배피를 만나면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막내딸은 쥐신랑이 왕자였다는 사실보다 물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던 쥐신랑이 무사히 살아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쥐신랑을 사랑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왕자와 함께 황금가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친정에 도착하자 친정 식구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어요. 왕자보다 더 잘난 신랑감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렇게 마지막 내기도 막내딸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막내딸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부모님과 함께 궁으로 가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며 쥐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은 날, 좋은 밤 되세요.